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81페이지부터요. 산업분석 사례, 챕터 3 산업분석 사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챕터 3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전방산업 보유로 인한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여러분,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요, 뭔가 한 군데다가 밀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투자하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가 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지 깨지더라도 그 몇 개만 깨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위험 분산 효과죠.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산업 중에서 가장 위험 분산 효과가 큰 산업은 뭘까? 그러면 이 산업의 전방 산업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업의 전방 산업. 자, 자동차 산업의 전방 산업 사실 없어요. 수요자예요.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개인 수요자죠. 이 차를 살려는 완성차니까 이 자체가 완성차 산업이에요. 완성차 산업. 이 개별 수요자한테 최종적인 수요자가 되면 최종 수요자, 최종. 별다른 전방 산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철강 산업은 어떨까요? 조선사, 네, 조선사한테 후판 팔아야 되거든요. 건설사한테 철근 팔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 팔아야 되거든요. 냉형 강판, 등등 굉장히 많은 전방 산업이 있습니다. 해상운송업, 요것도 결국은 최종 수요자예요. 최종. 식품도 최종이에요. 조선산업은 뭐 많지 않습니다. 조선산업 배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주겠어요. 해상운송업 주겠죠. 해운업. 그 다음에 뭐 정부도 될 수도 있어요. 뭐 배 필요한 사람, 선주, 배 필요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 부자예요. 부자. 배 가지고 뭐 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에서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뭘로 보여요? 철강 산업이죠. 다양한 전방 산업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그래도 우리한테는 건설사와 조선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쫄딱 망해도 다른 걸로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위험 분산 효과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 1번부터 볼까요? 후방 산업에 대한 양호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철강 산업의 후방 산업은 누구냐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철광석을 생산하는 업체죠.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거의 뭐 과점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철광석 원재료를 제공하는 그 철광석 생산 업체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더 교섭력이 세겠어요? 후방 산업이 더 교섭력이 세겠죠.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은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 현대차가 더 교섭력이 셉니다. 특별한 전방 산업이 없다? 아까 문제 1번에서 실컷 살펴봤잖아요. 철강 산업은 전방 산업 굉장히 많았죠. 3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세계 전역에서 수입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의 산업이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수입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도 그러잖아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규제를 조금 심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자유경제 시장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근데 애매한 부분이라서 세계 전역에서 과연 세계 전역일까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나머지 한번 볼게요. 4번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요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겠네요. 철강 산업도 그렇고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요. 초기에 고정 자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일단은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조금 애매해서 5번 품질과 브랜드 차별화 수준에 따라서 소비자의 교섭력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요것도 애매하지만요. 보통은 요 5번 지문에 해당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자동차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별화되어 있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도 자동차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5번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4번이 공통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경기 변동에 순응하지 않는 산업. 그래서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중에서 먹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거는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이죠. 식품산업. 4번 통신 서비스업입니다. SKT, KT, LG U+, LG U+인가? LG. 네, LG 그 생각하시면 돼요. LG U+ 맞나요? 어쨌든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통신 산업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 사업 지역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죠. 외국에 파나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 헤쳐먹잖아요. 헤쳐먹나? 네, 좀 그러네요.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요인이 주요 외부 변수죠. 통신, 통신 가격, 인하해라.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면은 막 반발하잖아요. SKT 막 반발하고 뭐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부랑 막 싸우고 로비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요인이 이 통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상재 필수재죠. 그래서 경기 민감도가 낮아요. 높은 시장 집중도. 시장 집중도라는 것은 몇몇 기업이 다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세 개. 그래서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의 정도는 낮다? 여러분, 얼마나 기술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5G 나오고, 이 굉장히 기술 변화가 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요 4번의 말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소비자에 대한 교섭력은 약한 수준이나 후반 교섭력은 우수한 편이다. SKT, KT, LG 같은 경우에는 후반 교섭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 후반 교섭력, 그럼 원재료가 뭘까요? 얘네들의 원재료. 통신산업의 원재료. 장비예요. 통신 장비. 근데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수한 편이죠. 소비자에 대한 교섭력은 약한 수준이다. 과연 그럴까? 이 뭐 이론상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거 너무 그런가요? 약간 소비자를 약간 우롱하는 형태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통신 요금.